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들으면 부가 들어온다. 부들부들의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경매 시간, 세 번째 시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명할 거를 위해서 한 건데 좀 다시 약간 보실까요? 우선 제목은 이제 저렇게 정했습니다. 판사님만 믿고 기다리면 거지 될 수 있다. 물론 판사님을 믿어야죠. 법원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되는 권리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점유, 유치권 이런 관계들 상성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법적 용어보다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원칙적 뿌리를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우선 복습해 보시죠. 우선 제가 첫 시간에 등기제도의 모순 하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우선 받아준다. 그게 내용이 진실이 뭐든 간에 현장에서 누가 진짜인지 뭐든 간에 적법한 형식의 서류만 갖춰주면 우선은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가는 어디서 받아라? 법원에서. 누구 주관하에? 판사님 주관하에. 안 그러면 우리 뭐 전쟁터 될 거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을 죽이는 행위이고 그 시간을 죽이는 행위는 돈이 적은 사람,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왜? 판결을 나중에 바꿔서 승리를 할 수 있어도 시간에서 이미 돈이 많이 녹아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이렇게 사업해주시면 다 알죠. 그래서 정말로 이 경매는 시간이 돈이 된 게 정말로 이 싸움에서 크게 작용하는 건데 많이 타격을 받는 쪽은 오히려 약자다. 무조건 약자, 자금상 약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순이 있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경매에서 다양한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너 돈 빌려줘봐. 나 집 저당 작게 서류 해줄게. 담보로서. 그런 경우 단순한 우리가 권리 분석, 뻔한 거 그런 거는 사실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됩니다.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우리 보통 돈이 된다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도 조그만 어떤 약간의 꼬인 관계.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법적 용어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알고 중요한데 먼저는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그 다양한 권리 다툼이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다? 건축.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거. 도시를 만든가 거기다 뭐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던 공장을 짓던 뭘 하던 간에 건축이라는 행위. 근데 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참여된다 이거죠. 뭐 설계사부터 허가 맡겨야 되니까. 건설하는 뭐 시공사, 건설회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금융, 돈 빌리는 사람, 여러 가지 관계들, 인허가, 감리, 여러 가지. 이게 한번 서버리면 꼬이거든요. 그때 다다 보면 이제 전쟁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권리타협이 생긴다. 또 부동산은 공시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 현장과 아니더라도 관계가 있는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찾으면 법원에 한번 거쳤다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여기다 걸 수가 있다. 왜? 공시제도는 어쨌든 옷걸이니까. 걸면 걸리는 옷걸이에요. 자, 이게 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가져보죠. 왜 제가 거지 될 수 있다 이러는지. 자, 또 다른 등기제도의 모순. 또 다른 제도의 모순입니다. 뭐냐면 실질적 소유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자, 우선 하나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연구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제 당연히 뭐 판사님들 하셨겠죠. 공부하시면서. 여기 일부 내용만 한 줄만 읽어볼까 캡처했습니다. 자, 소유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지배를 요소로 하지 않는 관념의 적인 권리다. 쉬운 말로 현실 지배는 또 다른 문제다. 서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저거 홍길동 거야 라고 그거는 다 공시하고 있지만 홍길동이가 상속받은 땅을 한동안 안 갔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 동네에 살던 개똥이가 그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년생 식물 한 뭐 3년짜리 5년 이거 오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거를 키우고 있죠. 심어서 잘. 나는 고향에 한 10몇 년간 안 갔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연히 출장을 갔다가 그 근처에 가봤는데 누가 농사를 짓고 있다. 개똥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야, 그거 내 땅이니까 치워. 물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쉽게 못 뽑아. 그럼 내 마음대로 그거 뽑으면 되나요?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생산 입장을 봤을 때요. 놀고 있는 땅. 아니면 누군가는 그걸 어찌됐든 간에 이유는 농사를 짓고 있죠. 생산을 증대하고 있죠. 그럼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게 맞는 거죠. 또 다른 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개똥이가 홍길동한테 연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 친척한테 돈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뭐 권리가 믿는다 하니까 구두상으로. 그래서 얘도 선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법원에서. 그리고 농생산물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집에 다른 얘기다 이거죠. 뭐 이런 사유 말고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보장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말을 하려면 이제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도. 배타적 권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내 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건축이든 농사든 뭐 누가 주차장을 쓰든 간에 내가 관리해야 돼요. 즉 관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뭐 도시의 집은 뭐 임대 관리 누가 왜 세입자를 두면 세입자를 적법한 계약서를 썼으니까 난 세입자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쉽게 그게 관리예요. 그건 쉬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뺏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시효취득 무조건 군다에서 20년 뭐 무탈이 점유했다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 한 번 정도 쉽게 받아 물어볼 권리가 있죠. 나 이거 20년간 무탈하게 이렇게 뭐 점유하고 여기서 뭐 했어? 이거 한번 따져줘 보세요, 판사님. 근데 그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이 맞아요. 자, 하여간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면 뭐 또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타 현장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등기상 모든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질까? 그러니까 등기에다 다 하라 이거죠. 너 누가 농사 지려면 그 등기 떼서 너 무단으로 하지 말고 저기다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즉, 등기에 바로 걸 수 없는데 정당한 권리,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바로 못해요. 이제 그게 뭔지 좀 보실까요? 자,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녀 문제 할 때도 있고 누가 이제 친구간에 이럴 때 뭐가 좀 과묵한 분들이 있죠. 보통 뽕 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죠? 말을 해.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알지. 뭐 이런 말 표현하죠. 왜 말을 않고 있으면 내가 무슨 신이야? 이런 말 하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말로 하면 안 와요. 법원에서요. 모르죠. 법원은 뭐 관련 서류로 증명을 해야 되죠. 내가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내가 말을 해서 막 법원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다 해서 법원에서 받아주나요? 아니죠. 법원으로 서류로 증명을 해내죠. 먼저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든 서류를 걸어서 재판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관련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저게 문제죠.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정당한 권리지만 직접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죠.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당연히 건축이죠. 건축 관련 내용이 그래요. 자, 목적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확보를 위한 재판을 먼저 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공사 관계에서 많이 그러죠. 뭔가 공사 관계에서 내가 이 공사 먼저 돈을 들여서 나중에 돈 준다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 쓰는 경우. 근데 토지가 예를 들면 뭐 소유권이 다른 경우, 건축 허가 받은 사람하고 왜 이 사람도 공동 사업했고 이 사람도 나중에 다 지어지면 팔아서 이제 서로 나눠갖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권리관계 확실히 못한 경우 되게 억울하거든요. 돈은 이미 들어갔는데 이 공사하는 입장에서 특히 그 하도급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 토지에 뭘 걸고 싶어도 직접 계약한 거 아니에요. 나는 공사를 맡긴 사람하고 했거든요. 한 달에 거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못 가고 한번 이제 3쿠션 속임을 담그러 돌아서 가야 돼요. 거쳤다가 이제 그 재판을 한번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도 시간에 죽어요. 시간은 돈이라는데 그 사이에 죽죠.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나 혼자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빚더미 속에서 죽어났는데 돈을 한 명한테만 빌리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채권자가 너무 혼자 앉아서 그분들이 나를 안 기다려줘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미리 서류를 다 받아놓은 거죠. 정확하게 그 관련 부동산에 관해서. 나는 또는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 돈 빌려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바로 여기다 뭘 못 넣거든요. 저당서를 안 끊어줘서.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서 여기다 이제 압류를 거는 뭐.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상 뭐 이미 다 녹아나고 날아가고 나보다 먼저 선 권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난리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이 경매는 시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제대로 드리는 거죠. 이런 건축 중인 것들. 근데 이제 건축이 마무리 안 되고 꼬였을 때 토지 등기는 있는데 건축물 등기는 당연히 없죠. 공사 안 끝났는데 등기 되려면 건축물도 다 끝나서 국가에서 이거 제대로 허가 반대로 지어서 다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되죠. 대장이 나와야 거기에 뭐 설계사 어디고 시공사 어디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꼭 둘이 같을 필요도 없고 어떤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다니까요. 같이. 그리고 이제 지방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 가치가 답도 안 나와요. 건축보다 적게. 평당가가 이 토지 평당가가 이 건축 평당보다 싼 땅들 많으니까. 그건 정말 다 지어져야지만 이게 답이 나와서 채권 확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직 안 지어졌는데 나는 어디 걸 데도 없는데 건축에다만 걸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이 발생하죠. 유치권이라 해서 점령하고 저기 해야 돼. 근데 저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시간은 절대 선의의 피해자 편이 아니에요. 제 경험상 경매에서. 근데 그게 당연한 게 판사님 입장은 아니 동네 사람은 홍길동 A가 너무 착한지 알아요. 쭉 봐왔잖아. 20년. 너무 봐왔잖아. 착하고 그다음에 거기 뭐 일할 때 거기다 돈 넣은 것도 다 알아. 근데 판사님은 모르죠. 판사님이 전 국민 인성을 다 알아요? 무슨 수로? 모르거든요. 야, 그럼 증명해봐. 누가 거짓말인지. 다 따져봐야죠. 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이 금액이 작은 분들, 이 의뢰 입장이라죠. 그런 분들이 어떤 권리관계 계약 사전에 쓸 때 보면 약자기 때문에, 뭐 믿는 관계에서는 막 쓰는데 어떤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데, 약자기 때문에 잘못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서류를.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죠. 예, 뭐, 평소에 잘하는, 믿어서, 야,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또 건축주가 맡기는 사람들을 보면 시공사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뭐 친구라든가 형동생 관계라든가 이럴 때, 믿고 맡기죠.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판사님은 누가 말이 진실인지 모르죠. 판사님이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서지 피해자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 적은 사람, 약자인 사람한테 법원의 시간은 되게 압력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등기제도 허점하고 부동실질 소연의 표현의 허점이 묶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고 내가 어떤 거리를 할 수도 없고 나는 1차 판결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들은 뭔가 하려 하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점유해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법보다 이 부동산에서는 공사할 때 법보다 뭐예요? 빠른 엉덩이. 주먹이라 말하면 안 되고 그건 불법이니까. 빠른 엉덩이. 눌러 앉아야죠. 법보다 빠른 엉덩이가 중요해요.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더군다나 점유는 정당한 권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를 법에서 야 정당한 놈만 저기 엉덩이 깔고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나중에 그걸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그건 벌 받으면 되는 얘기고 점유는 정당한 권리자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 때문에 점유, 저런 등기주도의 모순, 그다음에 실적 표현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가 되면 나는 내 서류는 지금 당장에 빨리 못 건다 이거예요. 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깔고 앉아야죠. 깔고 앉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 분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정당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잘못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대부분은 정당한 권리는 가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마음 터놓고 어떤 기술이 생기면 대화의 기술 도움 주면 여러분한테 와요. 나중에 그건 차분히 사례를 풀어도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에서 채권 전쟁을 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매 채권 전쟁은 다 자산 확보,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재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저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대로 뭐 형 동생 사이에 웃으면서 와서 근데 이중이었고 그 안을 털을 벗으면 저런 도깨비 같은 저런 스포츠 게임이 아니에요. 이렇게 팔씨름처럼 권투처럼 치열하더라도 어떤 룰이 있는 이런 게임도 아닙니다. 부부싸움처럼 뭐 칼로 물베기 이런 싸움도 아니고 경매에서 채권 전쟁은요 진짜 전쟁이에요. 수단과 방법 모든 걸 진실을 갖지 안 따져요. 가벼운 싸움 같아도 잘못하면 둘이 그냥 가볍게 남녀가 게임하는 것 같지만 발로 쳐서 절벽 떨어져서 죽어요. 그게 이제 경매 채권 전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짓고요. 그래서 점유를 왜 하는지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를 하실 때 점유한 사람이 무조건 깡패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풀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 점유하고 유지고 있으면 다 어깨일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라면 오히려 해야 되고 오히려 그게 소박하고 약자의 마음을 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억울해서. 근데 갔는데 이제 뭐 어깨다 뭐다 심하면 반대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오히려 이제 그거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찔러보는지는 다음에 풀어드리고요. 자, 우선 다음 시간 할 거. 다음 시간은 이제 그래서 어깨가는 얘기죠. 불법자들. 거기 불법자들 있어요. 억울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점유는 정당한 권리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불법자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뭔지 불법자는 이해 당사자거든요. 또 일부 권리가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저것까지 이해해야 이제 여러분이 유치원 어떻게 접근할지 얘가 하나 나오니까. 정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채권 관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고요. 꼭 정면을 안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돈 되는 걸 풀려면 법률 용어만 풀어갖고는 아니에요. 진짜 이게 사람 간의 행위, 인간관계, 계약관계 이런 건데 그게 왜 발생하는지부터 그리고 진짜 했을 때 반대 입장이면 진짜라면 저게 어떻게 할까를 이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불법자의 정당한 권리에 관해서 얘기하고 오늘 또 마무리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